수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넉넉한 터의 모래운동장이 이제 천연잔디광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안내를 늦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잔디광장에 등장해 설레는 분위기와 더 이상 축구 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우리 대학 대학본부는 넉넉한 터를 천연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주간 운동장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넉넉한 터를 천연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아름다운 캠퍼스를 목표로 하는 우리 대학 캠퍼스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존의 삭막한 모래에서 천연 잔디로 바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공사 고지 기간이 짧아 학내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넉터를 이용하려고 왔다가 공사가 시작된 현장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언제 공사 진행될지 몰랐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게 사회대 행사다 보니까 내부에서 결정했었었는데 대연총회 때 이후에 이제 공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천연 잔디가 들어서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천연 잔디 광장을 조성하면 넉넉한 터를 축구 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과 시민들은 대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리며 넉터에서 축구 경기를 대신 열곤 했습니다. 왜 축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여기 대운동장 이제 예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고 지금 또 이번 학기의 예약이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느낌은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번 공사에서 상설무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시설과 조원준 담당자는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생육과 저항성이 좋은 잔디를 선정했고 잔디 보호 매트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새로워질 천연 잔디 광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걷다 보면 바람 때문에 먼지도 많이 먹고 앉아있기도 힘든데 잔디 깔게 되면 먼지는 안 먹게 되고 평소에 시간 날 때 산책도 할 수 있어가지고 잔디를 깔면 좋은 것 같아요. 모래에서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데 잔디에서 넘어지면 좀 덜 다치니까 그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흙바닥이 좀 칙칙해 보이긴 했고 약간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좀 잔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온 지 한 2, 3주 만에 바로 잔디로 한다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훨씬 더 이뻐질 것 같아서. PU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지난해 8월 채널 PNU는 교내의 무면허 킥보드 사용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우리 대학 본부는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에게 면허인증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운영업체들은 여전히 면허인증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채널 PNU는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킥보드 운영업체 5개 중 4개 업체에서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당시 교내 킥보드 운영업체 5곳과 주차구역 제한, 면허인증 의무화를 요구하기 위한 단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교내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 대여업체 5곳 모두 면허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반년 전 면허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던 업체 한 곳마저 다른 업체들처럼 면허인증 의무를 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모든 업체가 결제 수단만 입력하면 면허인증을 하지 않고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며 면허 소지자가 당장 인증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면허인증 없이 이용하도록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체들이 이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법령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를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우리 대학 새벽벌 도서관 앞에서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킥보드 주행자는 23학번으로 보호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를 주행하는 무면허 킥보드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킥보드도 자동차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원을 하는 학생들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대차 사고가 일어나면 특히 무면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킥보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약물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뿐더러 캠퍼스의 도로는 도로 외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업체와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UBS 뉴스 서민경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대학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채널 PNU 역시 지난해 우리 대학의 세계대학 평가 순위가 하락했음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대학 순위 하락의 배경에 연구 실적 악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연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 논문들의 연간 피인용은 수도권 대학 평균 대비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피인용은 다른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얼마나 인용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대학 전체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곧 세계대학의 평가 순위로도 이어집니다. 연구 성과가 하락하는 주요 요인은 연구 인프라의 불평등으로 보입니다. 투고하는 논문의 수는 타 대학과 거의 동일하지만 논문에 투입되는 인원과 연구비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대학의 지난 3년간 연평균 작성 논문의 수는 1.26편으로 타 대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연평균 연구비는 1억 202만 원으로 타 대학에 비해 2배가량 적습니다. 같은 기간 연구비 1억 원당 우리 대학이 투고한 논문의 수도 수도권 대학의 207%에 달했습니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대학원생과 합을 맞출 수 없어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교수 A씨는 석사 과정을 마치며 서울로 가버리고 박사는 부산의 타 대학 출신들이 들어온다며 연구 인력을 양성해 놓더라도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투고한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논문을 제외하고는 해외 저널에 등재될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연구 성과 하락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되자 많은 교수들이 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 B씨는 다른 교수들이 떠나면 패배감이 느껴진다며 수도권 대학에서 콜이 들어오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인권 연구처장은 현재 우리 대학 연구력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돈과 사람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악순환이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양이 아닌 질 위주의 평가, 교육 연구 분리 및 연구시설 위주 개편, 기노업을 통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UBS 뉴스 윤진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많이 완화한 요즘 부산의 대표 대학가인 부산대학로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음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캠퍼스 인근에 자치 공간이 많다 보니 학생들은 치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수업이 대부분 끝나는 평일 저녁. 대학가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놀러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 저희 술 마시러 가요. 하나, 둘, 셋. 벌주고 갈까? 젊음의 거리인 부산대학로 50번 길은 밤이 깊으면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일행의 도움을 받아 자리를 떠납니다. 언쟁이나 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로 환경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널 PNU가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6%는 술집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및 비행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볼 때도 바닥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거나 그냥 심하면 누워서 자는 사람도 봤고 그냥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인근 원룸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골목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사람들은 우범지대를 연상케 합니다. 학생들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 술에 취한 사람 및 비행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문창 쪽문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시험 기간에 하교할 때면 어둡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무서웠던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산대학로 치안을 강화하려면 순찰을 늘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후화한 시설물을 개선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란 겁니다.
경찰은 대학가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인근 지역 순찰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방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왕래하는 어떤 지역이고 젊은이들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 주변에 특별히 또 방범 대책을 PBS 뉴스 김민성입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